레츠카이오 짤 존나 웃긴 거 있는데 나중에 합성당해가지고 원래 다리 하나만 잘렸는데 어떤 새끼가 합성했어. 씨발 이거밖에 안 남았어 보니 원래 다리 하나만 잘렸는데 씨발. 자, 안녕하세요. 잉맨인데요. 잉맨이 여태까지 살면서 본 만화 중에서도 내가 뭐 봤었지 하면서 서칭해서 제가 기억나던 만화들만 이렇게 가져온 거기 때문에 굳이 가져와야 되나 하는 만화는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뽑은 만화들이 제 기준에서 평타 이상인 작품들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당연히 제 말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전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틀렸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만화에 대한 기준, 재미는 전부 다르니까 저는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인 티어 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또 그렇게 욕을 하면은 맨날하게 말해야 징계의 거인 안 넣었나요? 충사 뺐나요? 자, 징계의 거인은 안 넣은 이유가 제가 일단 끝까지 안 봤고요. 여기 있는 건 전부 만화 기준으로 만화 목록만 봐도 호레비 냄새 나네? 근데 제가 진짜 소신 발언하면은 호레비 냄새 나는 만화가 진짜 재밌는 만화임. 그 요즘 주술회전? 귀멸의 칼날? 그거 다 대털선에서 컷이야.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그냥 귀멸의 칼날 탄지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난 진짜로. 자, 첫 번째로 이거는 뭐냐면은 이토준지 컬렉션입니다. 이토준지 형님이 이제 그 자신만의 독특한 미스테리하고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하고 다크한 분위기의 만화를 자기만의 세계관과 그런 그림체를 구축하신 작가님인데, 이 작가님은 사실 대표작이 여러 개가 많아요. 바다생물 몸통에 그 사람 대가리가 달려가지고 mon다든가, 사람이 소용돌이 모양이 된다든가, 여드름을 존나게 짠다든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그냥 그 전체를 퉁쳐서 이토준지 컬렉션이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이토준지 컬렉션은, 자, 평가 기준은 제가 느꼈을 때 만화의 재미입니다. 저는 A 드리겠습니다. 이토준지 컬렉션은요, 저는 만화책방을 가면 항상 만화를 어떻게 보냐면은 절대로 같은 장르를 이렇게 한 번에 몰아보지 않고 셔플을 해요. 보고 싶었던 거를 일단은 중점으로 가져오고, 무조건 실링물, 멘탈 박살내는 거, 무조건 성인물, 무조건 공포물, 약간 이런 식으로 테마를 한 5개 정도 섞어서 가져오거든요. 한 3권씩. 그 중에 이토준지가 항상 완충제 역할을 해준다 그래야 되나? 언제나 늘 그 안정적인 맛을 주기 때문에 저 이토준지 컬렉션은 A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라카몬, 제가 좋아하는 실링물인데요. 일상 힐링물, B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바라카몬이 의외로 대체할 만한 치유물이 없습니다. 이게 만화 중에 제일 그리기 어려운 종류가 오히려 체인소맨 같은 것도 물론 그리기 어렵겠지만, 저는 일상물이 진짜 그리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소재가 고갈되기 쉽고 감정선이 평이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재미를 줄 만한 요소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작가 개인의 그 경험이라든가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 장르인데, 의외로 바라카몬을 대체할 만한 그런 장르에서의 만화?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이라고 했어요. 없다고가 아니라 잘 없다. 그래서 바라카몬을 B로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내용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점점점한데 너 안 봤잖아 이거. 한 99% 확률 안 봤을 것 같은데 왜 은근슬쩍 권위로운 척하냐. 열받네. 밑에 있는 놈 한번 갈까요? 자, 킹덤은 뭐냐면은 우리가 맨날 중국 역사하면 삼국지 또는 초한지밖에 모르잖아. 근데 킹덤은 전국시대 이야기야. 춘추 전국시대의 가장 마지막 시즌을 담당한 진나라의 초대 황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의 이야기인데, 그 진시황의 밑에 있는 휘화 장수, 이 신이 주인공으로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결말을 알잖아요. 역사를 알면 진나라가 중국 통일했잖아. 그럼 어쨌든 씨발 다 이기는 거 아니야? 하는데 또 그 안에서 영웅들, 연파라든지 왕기, 이런 사람들의 그 테스토스테론 가득한 캐릭터성이 또 나오기 때문에 또 그거를 보는 맛이 있지만, 저는 킹덤은 그렇게 사실 높게 치지 않습니다. 킹덤은 저는 오히려 C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긋지긋해요. 레파토리가 살짝 지긋지긋하고 그림체가 살짝 호불호가 갈려. 저 왕기 생긴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약간 이런 그림체예요. 이런 아저씨가 그 정도인가요? 하면서 그림체 특유의 그 정형화된 느낌이 있어. 장르화가 됐어요. 저런 그림체 그리는 작가들 특유의 그 문법이 있어. 근데 이게 안 맞는 날은 끝까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취향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맞지 않다 해서 C 드리고요. 그리고 먹장 A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우리나라 유튜브나 이런 게 아직 없을 때 일본은 푸드파이터 시장이 되게 잘 형성돼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유튜브가 없었을 때도 그때부터 저런 푸드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만화예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 일본 한 2000년대 초중반? 그때 문화를 살짝
볼 수 있으면서도 먹는 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만화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자, 그리고 호리미야. 제가 약간 로맨스 코미디 순정물도 좋아하는데요. 저 호리미야 A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로맨스 코미디가 저는 이렇게 봐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성향 로맨스 코미디가 있고 아니면 여성향 로맨스 코미디가 있는데 호리미야는 약간 여성향입니다. 근데 여성향이 좋은 이유가 남성향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남성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슴하고 엉덩이만 살짝 보여주면 돼요. 남성향은 그냥 넘어지면서 팬티가 무슨 색인지 무슨 무늬가 들어갔는지 뭐 인연이 누굴 좋아하는지 사실 그것만 보여주면 끝이에요. 남성향 그게 끝이야. 그리고 걔가 질릴 때쯤이면 노란 머리 다른 히로인 나오고 걔 질릴 때쯤이면 또 핑크색 머리 히로인 나오고 세 명이서 싸우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되고 그게 사실 남성향이 끝이에요. 가슴하고 팬티 계속 돌리기 템플릿으로 새로운 자세로. 여성향은 좀 다른 게 여성향은 인물의 내면 심리를 되게 깊게 파고듭니다. 여자 입장에서의 그 생각을 좀 세세하게 표현해요. 남자가 알 수 없는 디테일한 묘사를. 얘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지 그 전개가 있거든. 저는 솔직히 빌드업 자체는 여성향 쪽이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 로맨스 코미디나 순정물은 빌드업을 잘해야 돼. 히토미에서 망가 볼 때도 대놓고 박으면 재미가 없거든. 대놓고 그냥 씨발 벙커버스터 박아버리면은 이게 뭐야? 그냥 폰이잖아. 근데 그 벙커버스터를 박기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이 있었습니다. 나 타기 싫지만 타야 돼. 삐투가 이렇게 함락하는 과정. 그래서 삐투랑 같이 애착관계, 삐투랑 같이 훈련하는 그 장면 하다가 묘사가 기가 막. 사실 그 박살나는 건 상관이 없어. 야스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 묘사가 제일 맛있어. 얽히고 설킨 그 인물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게 호리미야가 참 잘 표현했다. 근데 여성향을 잘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은 교실 뒤편에 있는 약간 뚱뚱한 여하구들, 코수염난 여하구들이 그린 것 같은 약간 그런 팬픽 느낌의 만화를 볼 수 없다. 보기 힘들다. 하면은 추천 안 합니다. 약간 그런 향이 있어요. 여성향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존중해줘야 돼. 그것만의 맛이 있어. 자, 니세코이 3 가겠습니다. 킹덤보다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니세코이는 저는 니세코이보다 토라도라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토라도라는 우리가 아는 모든 연애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장점들을 전부 다 버무린 짬뽕인데 거기다 토라도라만의 그 사춘기의 감수성을 정말 잘 버무렸어요. 그래서 제가 토라도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니세코이는 사실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자기만의 특색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일반 백반 같은 느낌? 돼지불백?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제 취향이 아닌 거죠. 제 취향이 아니다. 자, 내 이야기 아직 선정 안 한 겁니다. 자, 뒤에 아니고요. 클리셰가 있어요. 못생긴 남주하고 이쁜 여주하고 만나게 되는데 못생긴 남주가 사실 엄청나게 착하고 매력적인 사람인데 그걸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 이쁘고 착한 여주만이 알아준다. 그리고 둘의 순애보가 이어진다. 이런 계보가 있거든요. 뭐 옛날에 엔젤 전설이라든지 뭐 토라도라도 그렇고 이것도 그 계보 중에 하나인데 이거 나중에 드라마도 나오고 애니도 나오는데 나중에 드라마에서 나가노 메이라는 여배우가 나오는데 이 여배우가 지금 만으로 25살인데 바람을 폈습니다. 유부남하고. 얘기 왜 했지? 춘의 여자 주인공인데 왜 바람 펴? 갑자기 화나네? 넌 그랬으면 안 됐어. B 맨 앞에다 둘게요. 기생수. 이제 보통 만겔픽 또는 만자랄들이 추천하는 만화 중에 꼭 들어있는 게 십두각시 조커스, 아니 꼭두각시 서커스랑 기생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둘 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뭔가 그 그림체도 맞지 않고 어떤 주제의식이나 그런 거는 뭘 말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만화에 딱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생수 B 끝자락에다 두겠습니다. 고로시아 이치 이거 재밌습니다. 고로시아 이치 재밌고 이건 일단 올리고 시작할게요. 고로시아 이치는 그 보통 고어 만화 티어표 이런데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되게 만화가 고어해. 근데 이게 아마 고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고어야? 야 그냥 뇌수 철철 흐르고 고추 반갈죽하고 그냥 팔 부러뜨리고 뭐 내장 철철 뭐 그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뭔 고어야? 내가 원하는 고어는 내장 비빔밥 이런 거야. 이 새끼들 뇌가 고장난 새끼들이고 이건 분명히 고어한 작품이 맞아. 진짜 갈 때까지 간 새끼들. 이미 뇌가 고장난 새끼들. 뇌 하수체에 문제 있는 애들이고 고로시아 이치는 진짜 잔인합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울고 있잖아요. 표지에서 얘가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어린애 상태야. 그러니까 약간 정신병이 있는 살인마예요. 살인마인데 어떤 야쿠자 살인 사건이랑 연관이 되고 얘가 킬러, 전문 킬러인데 자기만 입는 그 전문 옷이 있어. 슈트 같은 걸 딱 입고서 신발에다가 강철 같은 걸 붙이고 뒤에 칼날을 붙이고 발차기를 쓱 하면은 이거 그냥 잘려. 근데 이게 제가 좋았던 게 고어한 장면은 사실 저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고어였고 주제가 되게 특이했다 그래야 되나? 나는 단순히 사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야쿠자 대 킬러 약간 이런 걸 생각하고 봤는데 결말부에 다다라서는 좋은 마조이스트와 좋은 세디스트란 뭘까?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존나 특이해. 작가가 뇌 구멍이 났나? 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사람만의 뭔가 철학이 있나 본데?
진정한 마조이스트는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진짜다. 그러니까 나를 걱정하는 상태에서 나를 고통 주는 건 진짜 세디스트가 아니다. 그러면서 마조이스트의 극에 달한 남자가 자기 철학을 얘기하면서 처맞는 씬이 있거든? 근데 그게 뭔가 되게 특이했어. 아, 저 세계만의 그런 철학이 있구나. 그러네? 되게 하드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레이프를 당하는 씬이 나와요. 근데 레이프를 당하려면 레이프를 거부해야 돼. 근데 이게 뭔 개소리야? 근데 잘 생각해보잖아? 물론 개똥 철학입니다. 만화에서 나오는 개똥 철학. 뭐 동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레이프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승낙을 하면 그건 레이프가 아니야. 진정한 마조이스트라면은 그걸 진심으로 거부하고 그 상황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 약간 이런 씬이 나오는데, 뭐 작가가 뭔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저걸 왜 생각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게 또 재밌습니다. 오히려 이거 요즘 절대 못 나오는 만화 같아요. 이런 만화가. 저는 오히려 일본의 그, 뭐라 그래야 돼? 표현의 자유가 극에 달했을 때가 저는 한 2000년대 초중반쯤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고한 거 면역 있다 하시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세계 방랑밥 읽어두겠습니다. 제가 이세계물을 많이 보는데 되게 유치할 수 있어요. 이세계물이. 이번 생에서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서 새로운 인생을 보내는데 나는 존나 쌤. 하는 그 초딩 설정으로 보는 맛이거든? 근데 그 초딩 설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고 재미있게 전개하느냐가 작가의 능력이란 말이죠. 단순히 이 세계를 전생한다고 해서 이 세계 전생이 끝이 아니야. 이 세계로 갔는데 주인공이 통판이었나? 그 인터넷으로 뭐 주문할 수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뭐 일본에서 무슨 제품 같은 걸 사가지고 전설의 늑대하고 뭐 슬라임을 길들이는 내용이거든. 근데 그냥 일반 댕댕인 줄 알았는데 전설의 팬릴이었고, 사실 이 새끼 존나 세고 내가 밥만 주면 내 말을 다 듣고 개 씹덕방사. 부끄러우니까 여기두게요. 작품성 존나 떨어지네. 부끄러우니까 여기 두겠습니다. C 맨 앞으로 갈게요. 다음 오버로드. 오버로드는 저는 존나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오버로드가 이 세계물 중에 가장 스탠다드하게 재밌지 않나. 표준의 재미인 것 같아요. 적당한 먼치킨에다가 나름의 설정 놀이도 있고 뭐 전개도 재밌고, 이거 만화책방에서 있으면은 나름대로 짚고 볼만하다. 카구야님이 2등 드리겠습니다. 카구야님 정도면은 괜찮은 러브 코미디죠. 저는 그리고 결말이 좋았어요. 카구야님 결말 개쓰레기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니 난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되게 좋게 퇴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타즈도 재밌죠? 좀 펄이긴 한데, 근데 이게 한마 바키 작가 딸이 그린 건데, 한마 바키는 되게 폭력적인 만화잖아요. 남성 호르몬 가득 차고. 근데 이거는 게이 펄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남성적인 아버지 밑에서 이런 게이 펄이물을 그릴 수 있지? 아 근데 이게 내가 말이 게이 펄이라 그랬는데 게이가 아니에요. 펄인데 저 늑대 수인하고 토끼 여자 수인하고 뭐 사랑에 빠지다가 만화 기준으로 중반부부터 약간 뭔가 이상해지거든? 작가가 하고 싶은 걸 하거든? 근데 그게 되게 좀 거기서부터는 좀 반맛이 떨어지는데 초중반까지 그 몰아치는 맛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펄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볼 때. 비스타즈 토끼가 있거든? 인연이 미쳤어. 이거 보삼. 기분이 이상해짐. 펄이가 얘도 미쳤음. 이거 보삼. 이 여자 늑대 보삼. 저 굴곡 보삼요. 얘가 진짜 리얼 개꼴이거든. 얘 주둥이 그냥 쭈쭈. 주둥이 그냥 어쨌든. 자, 그리고 요즘 애니메이션화돼서 되게 화제작이죠. 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만화 기준 저는 C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여성향이에요. 여성향 한 65%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여성향 거의 92%야. 남자들이 하지 않을 법한 행동들을 남자가 해요. 아무리 봐도 여자 작자가 그랬어.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 보겠더라고. 이제 그 점이 이제 좋은 거죠. 그 점이 좋은 건데, 아니 남자 새끼들 왜 이렇게 찌질하지? 그냥 이렇게 툭툭 말하고 팍팍하고 하면 되는데 뭘 자꾸 내가 너를 생각하지 못했어. 미안해. 이거를 한 2600번 해. 모든 이들의 사연을 다 들어줘. 나는 몇 명은 좀 탈락했으면 좋겠어. 좀 도태되고. 근데 모든 애들의 사정을 다 들어주고 모두가 다 행복해야 돼. 프리미아까진 괜찮았는데 이건 너무 여성형이라서 좀 그랬다. 그럼 엔젤 전설, 이런 만화 존나 많잖아. 외모 때문에 사람들한테 차별받는. 얘 이렇게 생겼어, 주인공이. 얘가 진짜 개착해. 천사야. 그래서 엔젤 전설이야. 얘가 천사인데 외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일진이 돼.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연히 겹쳐가지고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가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무의식 중에 싸움을 진짜 잘함. 폭풍의 전학생의 원류예요, 이게. 근데 이게 옛날 만화인데 재밌습니다. 지금 봐도 볼만해요. 옛날 묘사가 그렇게 고리타분하진 않아. 이거는 저는 한 여기쯤 와야 되지 않나. 자, 그리고 사랑은 비가겐디처럼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A 한 4등 정도 해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고생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점장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과정인데 이게 그래서 여고생이랑 언제 사귀 막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그 과정? 그게 있어요. 점장도 인간으로서 한 아빠로서 성장을 하고 얘도 어떤 그런 사랑의 과정으로서 또 성장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또 나름의 애니도 재밌고 만화도 재밌고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 카리스마인데요. 이것도 고르시아이치처럼 기분 나쁜 만화인데 가끔씩 그 기분 나쁜 멘탈을 흔들어주는 만화를 봐야 돼. 그래야지 그 속에 있는 꾸덕꾸덕함을 오히려 해소할 수 있어.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타락해가는 가족의 그 과정을 약간 사채꾼 우시지마처럼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사채꾼 우시지마는 사채로 인해서 망가지는 인간의 상을 보여주잖아. 이거는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망가지는 그런 거야. 그런 류의 어떤 인간의 파괴되는 과정을 보고 싶다? 하면 전 이거는 근데 저는 재밌게 봐가지고 저는 B에다 두겠습니다. S가 아직 없네? S 나왔습니다. 제가 슬램덩크를 안 봤는데 이게 슬램덩크 작가더라고요. 리얼이라는 시청자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전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당근에 팔아버린 이게 뭐냐면은 장애인 농구에 대한 만화예요. 저는 약간 파이팅 있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원 돌파 그랜다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열정, 한사랑 산악회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건 싫은데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야. 장애인 농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 플러스 농구잖아. 그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네. 다른 이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뭐 레슬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연이라든가 과정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가는 그 빌드업이 정말 꾸역꾸역 하다가 그게 터져나가는 시점에서 카타르시스가 터져요. 개인적으로 가장 명장면으로 뽑는 장면이 어떤 레슬러가 있는데 그 레슬러가 하반신 마비임에도 불구하고 레슬링 경기를 뛰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극복을 하고 그러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 작가는 인간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인간게이네? 뭐라 그래야 돼? 인간게이? 이성애자네?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그 인간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마치 인간을 정말 좋아하는 외계인이 인간을 관찰하고 그린 만화 같아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 만약에 내가 지금 인생이 힘들어. 그럼 지금 당장 리얼을 봐야 돼. 인간에 대한 그런 뜨거움, 인간의 강함, 인간의 tsi요사, 소려 미테아르. 자, 그리고 룩백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만화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영화를 봤는데 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 영화는 제 인생에서 손꼽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저는 만화는 그렇게 높게 안 칩니다. 저는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애니메이션으로서 더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동이 애니메이션에서 진짜 그 극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여운을 받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룩백의 어떤 주제의식이나 나 만화를 볼 때 그 감동이나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A에 가야 마땅하지 않나. 내가 지금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무조건 봐야 됩니다. 다음 이누야시키. 이제 간츠 감독이 그린 만화죠. 간츠 감독, 이누야시키 감독의 특유의 표현이 있어요. 무표정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뭔가 좀 존나 사이코패스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뭔가 어떤 씬을 보면 사람 죽일 때 야쿠라 하고 착 찌르거나 하는 표정이 있기 마련이잖아. 근데 얘는 그럼 죽어 빵! 이런, 간츠도 그렇고 약간 이런 그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씬을 되게 좋아하는 그 표정이 있어. 사이코패스 표정. 근데 그걸 떠나서 되게 의외의 설정이 외계인한테 개조당한 고등학생하고 선역인데 할아버지인 개조당한 사람이 있어. 두 사람끼리 이렇게 싸우는. 보는 재미는 있어가지고 저는 기생수보다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 불멸의 그대에게 A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죽지 않는 존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는 그 과정에 대한 만화거든? 근데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의 능력이라든가 기억을 다 가져올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인 상태로 얘가 한번 죽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그 이름 그런 걸 모두 다 잃어버려. 원피스의 그 의사가 말했던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냐?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 그 대사를 만화로 만들었다? 하면 약간 이게 나오는 느낌? 근데 너무 길어. 난 오히려 한 10권 내외로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만화 너무 길어요. 다음 베르세르크. 베르세르크는 저는 A에다 두겠습니다. A 1등. 베르세르크는 사실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아무리 욕하고 뭐 요즘 가츠 불행포로는 끝났다, 뭐 가츠 이제 지긋지긋하다 언제 끝나냐 하는데 그래도 봐야 돼.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엄청 장기 연재한 작품이기도 하고. 베르세르크의 재미가 지금 생각하면 뭐지? 왜 재밌지 이게? 그냥 가츠 뒤지기 직전까지 존나 팬 다음에 자 이제 너 행복해져봐. 내가 만든 만화 월드에서 그림체도 되게 말도 안 되게 좋고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방패용사 성공담 D 드리겠습니다. 너네 둘 그냥 D 가라. 방패용사 성공담은 초반부 중반부까지
때까지는 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이 갑자기 다른 세계로 가요. 아예 여태까지 있었던 일 다 취소하고 외모도 다 바뀌고. 저는 그게 되게 작가 무책임하다고 느껴요. 왜 여태까지 자기가 만든 모든 설정과 그런 것들을 다 모래성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부수지? 마치 미리 계획한 것처럼? 계획 안 한 것 같은데? 초중반 때까지는 그 복수 카타르시스가 있었거든? 복수 포르노? 그게 열화되면서 점점 재미없어져. 이게 그 처음에 왕녀한테 배신당하고 그걸 갚는 과정이 재밌거든? 근데 그거 끝나면은 순식간에 재미없어져. 별 생각 없어진다. 사채꾼 우시지마 A4 드리겠습니다. 우시지마 재밌죠? 사채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사람들 그 일화 하나하나가 그리고 작가분이 되게 그 업계에 대해서 공부를 실제로 발로 뛰어가면서 취재한 느낌이 든달까? 근데 오히려 저는 우시지마 작가분이 인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은근히 배드엔딩도 많은데 해피엔딩도 있거든? 거의 모든 사채 쓴 여자나 남자나 다 불행해. 어떤 여자는 명품에 미쳐가지고 직장 여자들의 시선을 존나 신경 써서 명품 살려고 사채를 계속 써가지고 몸파라고 성병 걸리고 마약 같은 것도 하고 이래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편도 있고. M생이었나? 존나 걔 인생 답 없는 새끼 있었거든? 걔가 사채까지 쓰는데 자기 빚을 갚으려고 그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에서 오히려 삶의 이유를 찾는 그 과정이 되게 그 노동의 신성함? 노동이 왜 좋은 것인가? 그거를 약간 담담하게 표현해서 좋았어. 걔는 그래도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오히려 약간 툭 위로하는 느낌이었어. 우시지마 작가가 야 살아보면 사라지더라 약간 이런 야 형도 다 알아 임마. 야 박화영처럼 마치 야 니들 나 없었어 뭐 어쩔 뻔했냐. 나 한 편도 안 봤는데 누가 엄마 사창가에 있어요. 우시지마는 기본이 사창가에 기본이 히로빵이야. 기본빵이 약물이랑 그거를 감당하고 봐야 돼. 그거 면역 없으면 못 봐. 보면 안 돼. 성모 형님보다 훨씬 다크하죠. 성모 형님은 그래도 정이 있잖아. 칼을 찌르더라도 남자들끼리 정이 있잖아. 이건 그런 거 없어. 성모 형님은 그래도 뭔가 개나리가 칼빵 주고 나서 너 지금 당장 이 공업용 알코올로 소독해 뭐 이질할 것 같은데 여기는 칼로 찌른 다음에 배에 구멍 났잖아. 거기다가 내 물건으로 넣으면 아주 볼만하겠고. 약간 그냥 이거야. 최대한 잔인하게 표현해. 다음 감옥학원. 저는 결말 빼면 아주 좋은 섹슈얼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결말만 괜찮았으면 다 좋았는데 결말 때문에 전 더 떨어뜨릴게요. 카리스마 A로 올라가야겠다. 결말 때문에 여기로 누르겠습니다. 좀 행복하게 좀 내주지. 코미디 만화처럼. 사카모토입니다만 일본식 코미디 만화에 좀 배고플 때 저는 되게 짧고 굵게 잘 쳤다고 생각해요. 그 장르에서. 의외로 사카모토 군 같은 코미디 개그 코드를 가진 만화가 생각보다 찾기 어렵거든요. 코미디 만화가 그리기가 어려워. 우와 이렇게 재밌진 않아. 말도 안 돼. 약간 이렇게 보는 만화라서 막 우와 이걸로 가려면 괴짜가족 보셔야 돼요. 괴짜가족은 저는 우하하를 한번 했거든요. 괴짜가족을 저는 인정합니다. 전 괴짜가족 그 국회의원 편이라든지 아빠 담배 피는 편이라든지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괴짜가족 주인공 내 삼촌이랑 같이 살아. 삼촌이 개백수야. 근데 그때 당시 이게 90년대인가 80년대 배경이거든? 근데 그때 당시 루팡 3세라는 애니메이션이 되게 유행했었나 봐, 오타쿠들 사이에. 루팡 3세처럼 2층 아지트인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자기네 집 2층 이렇게 1층 있고 2층 있잖아. 일본 집은 그 다른 친구네 집이랑 줄로 이어 2층끼리 그 창문을. 그리고 1층이랑 2층 그 이음새 부분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폭파시켜가지고 그 2층 집을 이렇게 쑥 넘어가 줄로. 그 줄로 해서 2층 집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 새끼가 그걸로 다른 집을 다 부순 다음에 눈물 콧물 다 나오면서 으아 이지랄하거든. 그냥 존나 웃긴 거 보고 싶다 하면 괴짜가족이야. 나는 이선웅 선생님이 학교에 새로 부임하고 센 척하고 싶어가지고 전날 밤에 학교 다 부숴놓는 거 기억나?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내가 다음날 수업할 때 녀석들의 기강을 잡으려면 내가 여기에 주먹질을 하고 칠판이 바로 부서져야 돼. 그러려면 여기 야구방망이로 부숴놔야 되는 줄. 한밤중에 신발 라면 먹다가 고속도로 사이에 김시표를 기치고. 스피릿 서클 S 드리겠습니다. 찐한 감동을 받았다. 저는 스피릿 서클이라는 만화를 이것도 시청자분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정말 찐한 감동을 받았다. 직역하면 무슨 뜻이지 이게? 영혼의 순환이라 그래야 되나? 윤회에 관한 이야기거든? 윤회와 업, 카르마? 전생에 지은 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이 현대 주인공까지 오게 되는데 결말은 제가 스포를 안 하겠지만 그 모든 빌드업이 다 섞여가지고 여태까지 주인공이 겪었던 그 전생의 인격체들이 마지막에 주인공한테 한마디 해주거든? 근데 그게 엄청나게 감동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든가 그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나? 사실 전생 이런 것도 믿지 않는다면 뭐 믿지 않을 수 있지만 저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스피릿 서클을 한번 보세요. 이거 명작입니다. I am a hero A에 두겠습니다.
I am a hero는 결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결말이 아니라 그 결말 전까지 그 전개라든지 그거 솔직히 재밌거든? 이 주인공이 존나 찐따고 이 좀비물인데 그 찐따가 어떻게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지 계속 남아있는 그 찐따 본성 나름의 성장을 하지만 죽 써버린 결말 나 이럴 거면은 왜 얘가 점점 성장하는 그걸 넣는지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결말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게 뭐 하자는 거지? 그래도 에반게리온은 박수쳐 엔딩이라도 했는데 이거는 엔딩 때문에 너무 다음 한마 빠키 오버로드 뒤에 두겠습니다. 한마바퀴는 제가 좋아하지만 극초반부 한마바퀴는 별로 재미없고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그 죄수들이 나와서 싸우는 거 그게 진짜 존나 재밌어요. 죄수편 진짜 미친 개재밌어. 그 넷플릭스에 애니도 있거든? 근데 죄수편은 진짜 리얼 명작임. 그냥 죄수편만 바퀴로 내도 돼. 그 격투물에서 중요한 게 작화기도 하지만 바퀴는 사실 야부리를 잘 털어. 내 생각에 싸우는 씬을 그리기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야부리로 다 털어. 근데 야부리를 존나 잘 털어가지고 이 새끼가 얼마나 센지 그 야부리 터는 시간이 한 40% 들어가거든? 잠깐만에 골 때리는 그 포인트도 있고 개그 센스? 약간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분이 김성모 작가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는 개그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 개그로 보이는 거.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바퀴의 매력인 것 같아. 싸움씬으로 안 보여주고 야부리를 잘 터는 게. 레츠 카이오 이 새끼가 왜 해왕이 됐고 왜 중국 4000년 역사 무술을 전부 이어받을 적통자인지 가로치고 무사시한테 반갈죽당함. 레츠 카이오 짤 존나 웃긴 거 있는데 나중에 합성당해가지고 원래 다리 하나만 잘렸는데 어떤 새끼가 합성했어. 씨발 이거밖에 안 남았어 몸이. 원래 다리 하나만 잘렸는데 씨발 단대기 돼가지고 씨발. 어쨌든 바퀴 재밌다. 이거 뭐였지 이거 제목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마 이세계물이었나? 귀족 감정 스킬로 감정하다 뭐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얘가 그 삼국지 장수들 능력 보는 것처럼 얘 눈으로 자기가 아직 다루지 못한 노예들이나 하인들의 능력치를 볼 수 있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래서 가가지고 아직 그 노예야 딱 봐도 그지 새끼야. 근데 가가지고 제가 빵 사드릴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슬려가지고 지 하인으로 만들어. 근데 통솔치가 98이야. 그게 자기한테만 보여. 막 무려 92 해가지고 자기만의 영지를 꾸려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거 나름 재밌습니다. 근데 좀 약간 오그라든다 그래나? 저 이세계물은 근데 기본적으로 다 오그라들어. 뭔가 그 칭찬받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그린 것 같아. 결핍이 있는 느낌? 주인공이?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는 그게 있어.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인데요. 일일 외출록 반장. 일일 외출록 반장은 저 진지하게 S 1등에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만화가 그리기 존나 어려워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물로 저렇게 고점 자주 찍는 만화가 없어요. 지하 감옥에서 일을 하면서 간간히 외출을 나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듯한 그 느낌을 정말 제대로 표현한 만화? 없다. 이건 일일 외출록 반장밖에 못 내는 분위기다. 뭔가 필력이라든가 작가의 경험도 되게 경험치가 높아 보여. 이게 보여.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저는 만신이 있다면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난 진지하게 이게 카이지보다 재밌어. 도박묵시록 카이지도 재밌긴 한데 얘는 A 여기 정도고 저는 카이지보다 일일 외출록 반장이 더 재밌어요. 근데 이건 넘어간 것 같다. S 3등 드리겠습니다. 그냥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호불호가 안 갈려. 그리고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인데 미궁이 같은 이유. S 드리겠습니다. 미궁이 같은 이유라는 웹소설이 원작이 있는데 공식 만화가 별로고 팬이 그린 만화가 더 재밌어요. 팬이 그냥 돈 안 받고 공짜로 인터넷에 푸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게 난 그거 말하는 거야. 이거는 팬 버전을 봐야 돼. 노예 출신 소년인 아라는 애가 어떻게 잔혹하고 그로테스크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다크 판타지 계열. 근데 생각해보니까 S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밑에 있는 애들 보니까 여기쯤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A 4등 정도. 공주님 고문 시간입니다. 소소치유물, 일상물.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는 만화책방 가면은 한 2권에서 3권 정도는 가져와야 돼. 왜냐면 이런 사채꾼 우시지매 같은 걸 보고 나서 저 정신이 피폐해진 걸 이걸로 빨리 치료를 해야 돼. 이런 걸 샌드위치로 딱 깔아놔야 돼. 그러니까 피폐물 쌓아둔 아저씨 있으면 그냥 옆에서 자리 도망가세요. 그 아저씨 뇌하수체가 고장났어. 기생수, 고로시아, 우시지마 이렇게 깔려있다? 그 사람 그냥 인생이 살기 싫은 거야. 그 비스쿠들은 사랑을 한다. 이거는 꼴리죠? 꼴리는데 A쯤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중반부쯤 가가지고 갑자기 그 인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씬인데 그게 좀 보기 싫거든? 뭐 코스프레나 인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근데 이게 뭐 결말도 좀 잘 났고 결말을 낸 순의 만화가 별로 없어서 저는 고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결말도 되게 잘 냈고 근데 사실 남성향 순정 만화나 러브 코미디는 다 역해보는 맛을 보는 거야 솔직히. 다 씨발 젖보통 보려고 보는 거지 이걸 또. 마린 원투려도 돼. 드디어 나왔습니다. 파이어 펀치. 항상 명작으로 불리는 만개픽 명작 1위. 너 파이어 펀치는 봤냐? A 드리겠습니다. 파이어 펀치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호불호가 엄청 갈릴 수밖에 없어. 연출이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되게 재밌거든? 근데 갑자기 어떤 불사신 능력 가진 여자가 카메라 찍는 시점부터 장르가 존나 이상해져. 이거를 조금 참아보잖아요? 수지부터 타츠키가 말하고 싶은 그 결말부의 과정이랄까? 그게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게 작가의 개인적인 성향을 알아야 된다는 게 피곤하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솔직히 만화를 보고 싶진 않잖아.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반드시 죽여버리는 습성이 있거든? 그거를 감안하고 보잖아?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나는 그렇게 봤어요. 스포일 수도 있는데 얘 주인공 이름이 에그니잖아. 에그니는 불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불을 쓰는 능력자한테 마을을 초토화당하고 자기는 불사 능력인데 불사 능력 때문에 그 불에 타서 죽지 않는단 말이야. 그 영원히 타는 듯한 고통을 살면서 사실 죽을 수 있는데 동생이 죽지 말라고 부탁한 것 때문에 그 고통을 참는단 말이죠. 근데 얘는 삶의 목적 자체가 자기가 정한 적이 없어. 자꾸 다른 누군가가 무언가를 얘한테 부탁해. 오빠 살아줘. 아니면 파이어 펀치가 돼줘. 에그니가 돼줘. 뭐가 돼줘. 하다가 결말부까지 가면은 더 이상 에그니도 아니고 파이어 펀치도 아니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인물들이 다 에그니한테 의미가 있었던 존재들이야. 맨 마지막에 그 나무 씬에서. 이것도 약간 스피릿 서클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렇게 좋은 연출 방법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파이어 펀치가. 후지모토 타츠키가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했어. 자, 데털 2.0 S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에 있는 한국 만화인데 이건 만화책방을 가서 봐야 돼요. 데털하고 용주골 블루스는 진짜 존나 재밌습니다. 김성모가 왜 만신이라는지 바로 알아. 김성모 아저씨는 만신이 맞아요. 요즘은 되게 재밌는 이미지로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진지하게 만화를 정말 재밌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야. 데털이 무슨 뜻이냐면은 도둑은 그냥 도둑, 좀도둑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걸 진짜 기가 막히게 털면은 데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궤도키드 같은 거야. 댄스노트. 저는 근데 L 죽고 나서부터 너무 재미없어서 그렇게 높은 평가는 안 주겠습니다. L 있을 때는 진짜 존나 재밌거든요? 근데 L 죽고 나서 그 니아랑 멜로 그 미친 잼민이 새끼랑 싸우는 거 보기 싫었어 솔직히. 영원히 라이토 세상이 되든가 그랬으면 좋겠어. 만약 L에서 끝냈다 하면은 S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러는 게 좋아. 이거 사실상 야한 만화거든? 이거 뭐냐면 그냥 색파 둘이 야스 하는 건데 몰래 보세요. 야스 전남. 그 다음 내 마음의 위험한 녀석. 요즘은 별로 재미없어졌는데 전 이게 중반부가 참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여기 두겠습니다. 이게 좀 집중해서 보면 재밌어요. 뭐 이렇게 흩날리듯 보면 재미없고 집중해서 그 묘사 하나하나를 보면은 나름 섬세한 묘사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끼리 순회하는 거야. 그냥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불새 A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근데? 이게 어쨌든 한 가지의 주제로 쭉 가는 거거든? 약간 영생에 대한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생이란 저주인가 축복인가? 근데 이거 내가 그때 봤을 때는 진짜 엄청 재밌게 봤거든? 아톰 작가 그 아저씨가 그랬었나? 지금 여기 S부터 A 이 8개는 무조건 보는 게 좋아요. 고루시아이치는 너무 잔인해서 안 봐도 되는데 벽촌 검성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재밌다 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거든요? B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판타지물인데 현실에서 쓰는 그 검술에 대해서 진짜 작화를 기깔나게 했다 하는데 전투씬이 근데 확실히 재밌긴 해. 그러니까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원피스인데 왜 원피스만 가져왔나? 제가 원피스만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긴 걸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원피스를 제가 NES 로비인가? 거기까지만 봤거든요. 알라바스타 편까지는 진짜 불후의 명작이 아닐까? 근데 알라바스타 이후로 뭔가 낭만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야. 너무 길어서 보기가 싫어. 지금 1000몇 화 아닌가? 지금이 진짜라고? 원피스는 맨날 그게 문제야. 지금은 보지 마라. 지금이 진짜다. 지금은 보지 마라. 지금이 진짜다 하는. 나는 그게 싫어. 쭉 봐야 돼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너무 지칩니다. 알라바스타 편까지만 했으면 여긴데 NES 로비에서 끊겨가지고 여기 정도 드리겠습니다. 10만이 아는 세계 애니 버전 말고 만화 버전은 명작입니다. 이거 꼭 보세요. 이거 수뇌물이고요. 재밌습니다. 미연씨를 되게 잘하는 남자 주인공이 현실에서 여자애들 꼬시는 거거든. 이게 한 후반부 가면은 약간 내용이 진지해지면서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초중반 때까지는 솔직히 그냥 트러블 느낌인데 20세기 소년 이 새끼는 여기다 놔야 돼요. 20세기 소년이 존나 재밌거든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떡밥 회수를 잘 안 해줘. 얘가 재미를 취하는 방식이 야 우리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소꿉친구들끼리 놀았던 그 내용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럼 다음은 어떤 내용이었지? 하는데 그 다음에 모르는 인물이 또 나와. 뭐야 너 누구였어? 난 사실 걔였다. 근데 갑자기 얘가 죽어. 이제 뭐였지? 하는데 그 떡밥만 계속 해놔. 근데 그 떡밥을 내놓는 솜씨가 존나 재밌어. 문제가 그게 불량식품을 계속 내놓는데 그게 진짜 적절하게 그 도파민을 계속 주거든? 회수를 안 해. 근데 그 과정이 개쫀쫀해가지고 재밌긴 하거든? 지도 아는 것 같아. 그 떡밥을 뿌리는 것 자체만 사람들이 재밌어 한다는 거를. 그냥 작가의 역량 부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떡밥 뿌리는 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원펀치맨은 여기다 둘게요. 원펀치맨 요즘은 스토리가 좀 벙승 같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오리지널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보로스 편, 괴수협회 편, 그리고 그 가로우 편에서 되게 죽을 썼는데 가로우 편부터 오리지널 편이 훨씬 재밌거든? 근데 가로우 편 그 전투씬까지는 정말 좋은데 가로우 편에서 그 목성을 반걸 부쉈나? 거기서부터 갑자기 원펀맨이 개 병신맨이 되거든? 근데 그때까지의 그 전개라든가 히어로들의 분투, 전투씬, 엔간한 만화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지 않나? 그런 작화 실력이나 전투씬 같은 거는? 그 중간에 보로스랑 전투하는 것부터 지들도 감당 안 되는지 갑자기 스토리 수정편 이지랄해요. 스토리를 수정합니다. 게임 패치하듯이 해. 그 전에 있던 스토리 없었던 겁니다. 자, 이걸로 갑니다. 근데 그거 한 번만 하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닌자 편 좀 아니고 이거 없었던 편인데 이거 한 3번인가 4번 해요. 이게 말이 돼? 아니 스토리만 보면은 솔직히 오리지널이 더 재밌어. 자, 요츠바랑 잉맨이 선정한 잉맨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전권 보유 중이고요. 요츠바랑을 보면 항상 행복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일상물이다. 아니 그냥 기분이 좋아 요츠바랑 보면은. 다음 붉은 등해가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약간 3회에서 살짝 낙오된 찐따 남자하고 여자에서 어떤 공사판 노가다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같이 지내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랑을 나누게 되고 약간 이런 거거든. 이게 그런 장면이 나와. 이 여자의 전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막 얘랑 남자애랑 대결하는 그런 씬이 나오는데 요즘은 그런 장면 나오면 무조건 NTR이다, 존나 보기 싫다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저렇게 사랑을 쟁취하고 그러는 게 더 인간답고 그렇게 NTR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때 시대상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찌질하면서 만화에 약간 따스함이 있어. 아웃사이더들을 향한 그 따스함? 저런 형태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약간 저런 풍토가 없어진 게 너무 아쉬워요. 옛날에는 그냥 서로 좋아하면은 없는 살림에도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만화로도 그런 게 잘 표현 안 되지 않나? 세상이 팍팍해가지고. 목소리의 형태 S 끝자락 드리겠습니다. 전 애니메이션을 되게 싫어하고 만화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 남자애가 청각장애를 가진 여자애를 괴롭히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업보로 돌아와가지고 얘가 왕따를 당해, 남자애가. 남자애가 자살하기 직전에 얘한테 사과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생 때 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또 어떤 야 또 무슨 대인기피증 같은 게 걸려? 사람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 사람 얼굴이 X자로 보여. 얘랑 어떻게 뭐 교류하는 과정에서 재밌지 않나. 꼴이 좋긴 하지. 확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그지? 근데 확 죽어버리면 만화가 연재가 안 되잖아요? 성장물이에요 약간. 자, 마지막으로 던전밥. 던전밥 제가 최근에 본 만화 중에서 정말 뛰어난 만화가 아닌가. 저 던전밥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판타지물은 그냥 단순하게 왕도물 또는 뭐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클리셰 비틀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근데 던전밥은 던전 안에 있는 몹들을 재료로 해서 그 안에서 생존을 하면서 직접 요리 과정도 세세하게 보여주면서 되게 디테일한 설정도 들어갔으면서 동생을 구하기 위한 대목적도 있고 심지어 마지막엔 어떤 그런 주제의식까지 준다? 이렇게까지 완성도 높은 만화를 최근 만화에서 본 적이 있나? 이 작가가 자기가 만든 세계관을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 이 캐릭터들에 대한 세세한 설정. 요즘은 잘 볼 수 없었던 것 같아, 이런 만화를. 근데 그 설정들이 오그라들지도 않고 되게 진짜로 있는 사람처럼 묘사하면서 뭔가 라이오스라면 진짜로 저럴 것 같아. 약간 이런 그 느낌이 있단 말이죠. 마치 프리랜에서 용사 흰멜이라면 그랬을 거야 처럼 그 타당성을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타당성을 주는 과정이 되게 납득이 가고 캐릭터들도 되게 매력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오스 여동생이 정말 좋았거든요. 개 좋아. 어쨌든 던전밥은 S다. 티오표를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순위입니다. A가 너무 많은데 조금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가 왜 여기 있지? 내 이야기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